병자일주에 이어서 병인일주. 병인일주에 대한 설명 봅시다. 병화일간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설명한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고, 태양으로 비유를 하죠. 정화는 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지에 인목 편인이 있으면서 장생을 한다. 그러니까 병인일주들이 굉장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월의 간목이라던가 또 신월의 임수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장생하는 근거지가 있으므로 굉장한 자신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염이 해당하죠. 홍염달이라는 것은 도화랑 비슷하게도 보는데, 홍염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한 바가 있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사람에 대한 집착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 도화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그 본연의 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홍염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하고 어떤 그 매력 포인트를 발산할 때도 그 포인트를 정해서 정확히 목표한 바를 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홍염이 있다는 자체가 프로의 기질이 매우 강하다, 그 어떤 집착도 강하다, 성공을 하고자 하면 성공을 꼭 이루고자 하는 기운도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장간으로는 무병간이 있죠. 겁재, 비견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편인도 작용하고. 이렇게 보면 지장간 내에서 갑생병, 병생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토도 상당히 강하다 이거죠. 식신, 발산력, 남한테 어필하고자 하는 기운, 그런 것도 강하게 있다. 그래서 병인일주들이 말로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인더부 어서 오시게, 강의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그래서 병인일주는 이런 특징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편이 있어가지고 좀 피곤한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강한 발산력도 있다. 자기 본인의 기운도 있고, 목적한 바를 위해서는 끝끝내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인까지 있다. 그래서 병인일주들이 일단은 잘 살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자, 운세를 보면 18년에 식신이면서 안방에 합이 들어왔어요. 이럴 때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온다는 기운도 되고, 합이 됐으므로 그 기혼 남성 여성이라면 또 이제 태아가 입태가 될 수도 있는, 임신도 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되면 수화를 늘리는 운, 그 다음에 재물적으로 좋아지는 운. 이미 16, 17, 16년에 재물이 좋아졌다가 이럴 때 여기 그대로 받아먹을 수 있는 운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귀인작용과 상관작용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기운이 교차하죠. 상관이라는 건 내가 기분적으로 팍 풀었다가도 편관이용으로 내가 다시 또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기운, 귀인의 작용. 그러면서 편재, 정재, 정관, 그 다음에 정재, 상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운의 기운은 곡선을 타면서, 굴곡을 타면서 가게 됩니다. 이런 걸 대충 훑어 보고 이해를 하고, 사업가는 어떨 것이고, 직장인은 어떨 것이고, 학생은 또 어떨 것이냐, 그리고 미혼 남성, 미혼 여성, 주부, 노인, 이렇게 7가지 부류로 나눠서 이 사람들의 운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같은 병인일주라고 하더라도 다 틀리거든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운기의 변화,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운기의 변화 다 틀리다 이거죠. 그런 거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때까지 재물 많이 벌었어요. 벌고 19년에 뭐냐면 상관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지출을 통해서 내 목적 달성을 한다 이거죠. 근데 편관이 왔으므로 폼을 더 잡아요. 그래서 이럴 때 영양가가 별로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귀인 작용 때문에 뭔가 그래도 괜찮은 거 하나 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편제를 보고 사업 확장하고 그 다음에 큰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슨 계약을 맺었다.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군에 해당하는 이런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사업이 펼쳐지더라. 그 다음에 격각이 오게 되겠죠. 격각이 온다는 것은 내 문서가 격각, 안방이 격각이다 이거죠. 그렇다는 것은 주거지의 변동, 새롭게 문서를 쓸 일, 또는 사업장의 어떤 그 이동,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올 수 있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21년 신축년에 제대로 된 재물을 내가 받아먹는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어요. 직장인이라면은 훈련, 기회는 이럴 때 그만두기 십상입니다. 그 다음에 해년에 인해합으로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직장에 인연화해서 내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편제를 받다는 것은 내가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해외 출장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먼 거리 출장을 가면서 내가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 그렇게 마련이 되면서 하반기가 하면서 승진이 된다. 이게 승진. 그러한 것이 21년 그대로 연결되면서 월급의 상승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19년 올해 상반기까지 불리했으나 그 후로 좋아진다. 이걸 아시면 되겠고, 학생 같으면은 이거 전부 항마 요인이죠.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천일귀 작용에 의해서 다소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편제를 봤으니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재물을 봤더니 공부가 안 돼. 그게 정신적인 작용이 왔다가 하반기 들어가면서 다시 공부가 되는 식으로 해서 원하는 학교는 그래도 들어가더라. 이것이 고3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또는 재수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미혼담 같은 경우는 이 배우자감, 결혼을 해야 되므로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봐야 돼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연애의 감정이죠. 연애의 감정이고, 신유술까지 해서 어떤 그 이성운이 왔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연이 있었다. 그러한 것이 상관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동안에 만났는데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이게야. 네? 이런 것이 이제 귀인운에 결혼이 돼가지고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 단절되고 자년 축년에 다시 연결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 돼지띠, 쥐띠, 소띠를 만나면서 어떤 그 인연이 교차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안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이때 만약에 안 됐다면 그걸 갖다가 이제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상담 속에서 이렇게 디테일함을 봐줘야 된다 이거죠. 남성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럴 때 20년, 21년 가정 안척을 하면은 좋겠다. 그 후로 가게 되면 이민년, 개묘년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잘 안 옵니다. 특히 이 자녀 같은 경우는 신금, 정제가 되는 신금이 장생함으로 아주 영양가 있는 배우자를 맡게 되죠. 그리고 격각이라는 거 읽어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거의 변동, 직장을 잡았는데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직장 근처로 옮긴다, 다니기 편하기 위해서 옮긴다, 이런 식으로 격각의 상황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혼 여성이 되겠죠. 미혼 여성 같은 경우는 식신상관이라는 것이 남성을 배우자, 내 이성을 밀치는 기운이거든요. 잘 만나다가도 헤어질 수 있어요. 또는 이런 운에는 또 내가 유난하게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해서 성적인 어필을 해가지고 남성을 꼬시는 기운도 돼요. 그러면서 임신도 가능한 운이 되겠죠. 이런 그 합되는 운에. 그리고
기해년에 뭐냐면은 인해합으로 해서 안방이 합의됐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인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봐서 그게 딱 단절됐으면 요럴 때 헤어졌다 이거죠. 그러면은 해년이니까 올해 하반기 이후 내년에 걸쳐서 새로운 인연이 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읽어주면 되겠고, 남녀 공이 이런 운에 직장을 다니고자 하면 직장 인연에서 내가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운이다. 요까지도 봐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부 같은 경우는 이럴 때의 배우자원 불안입니다. 식신상관이라는 건 배우자하고 이혼운도 돼요. 단 뭐냐면 강하게 온 게 아니고 해자초로 가기 때문에 배우자와는 괜찮거든요. 간단한 어떤 그 부부간의 다툼으로 봐도 되겠죠. 이럴 때 그런 것이 있다가 다시 인해학으로 안정, 그 다음에 자년이나 충년 이럴 때에 뭐냐면 배우자원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데, 자년 같은 경우는 인하하고는 격각이 되죠. 그래서 주거지 변동 이사 이걸 읽어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어디 좋은 데로 발령이 나서 배우자가 직장 다니기 좋게끔 이사를 간다. 이것도 확장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축년 가서 그동안에 모았던 갯돈 또는 적금을 타더라. 주부들은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꾸준히 모았는데 그 적금을 받는 해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21년 같은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같은 경우 있겠죠. 노인 주로 60 이상이 되겠는데, 식신이라는 것은 건강적으로 좋아지는 요인이 있어요. 신체 바이오리듬이 좋아진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18년에 상당히 건강적으로 좋아졌는데, 상관이라는 것은 필요한 기회 에너지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관운 욕이 되면 잘 가다가 어디 뭐 낙상을 하거나 뭐 등산을 하다가 방심하는 사이에 내가 좀 다리를 삐거나 이런 식으로 가벼운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편관이라는 것도 뭐냐면 마비성 질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호랑이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깜짝 놀라서 어떤 풍 같은 게 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불안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하고 축년으로 오면서 편재 정제가 오죠. 노인이 큰 재물을 받다는 것은 건강에 부담이 오므로 무릎이나 기타 관절 부위가 안 좋을 수 있겠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관이라는 것은 적당한 명예운이고, 여성으로 봐서는 이제 며느리를 만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할머니들 특히 관성은 며느리가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 나이든 노인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노인들이 와서 읽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년에 가면 그런 어떤 재물적인 안정 요거까지 읽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병인일주가 경자년을 맞고 신축년을 맞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작용이 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